안녕하세요. 락스 이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Query의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단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비교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jQuery 06 jQuery 폴더에 01번 자바스크립트 비교 HTML이 있어요. 교재에는 이미 코드가 작성되어 있지만 작성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초는 학습을 했어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 H1 이 요소를 선택해서 이 요소의 배경색을 블루로 선택을 해볼까 합니다. 작성해 볼게요. 다큐멘트 get 이번에는 태그 네임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get element tag name. 자, 태그 네임하고 h1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소의 스타일에 백그라운드를 블루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에러가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배경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콘솔을 보시면 지금 cannot set properties, 그러니까 properties 속성을 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상이 undefined 때문에. 제가 지금 h1 태그 임의로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라고 해서 콘솔에서 이 h1 선택자가 잘못됐나? 라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콘솔 로그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소는 잘 선택됐어요. 이렇게 h1인데 잘 보시면 얘가 HTML 컬렉션입니다. 이렇게 컬렉션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H1은 그거의 첫 번째 있대요. 마치 유사 배열, 이건 이제 오리지널 배열은 아니고 유사 배열입니다. 안에 값이 이런 식으로 배열로 잡히니까 여기 선택할 때 반드시 배열 안에서 우리가 요소를 선택하는 건 인덱스 번호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jQuery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저렇게 길게 요소를 선택하는 문법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간결하게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jQuery 문법을 한번 써볼게요. jQuery에서는 달러 사인하고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CSS 선택자를 쓰시면 돼요. 우리가 CSS에서 H1을 선택할 때 그냥 H1 태그 하나뿐이 없으니까 저렇게 태그 선택자를 쓰시면 되겠고요. 얘의 CSS 메서드 함수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봤더니 자, 이번에는 지금 에러가 뭐가 나오고 있냐면 달러 사인 is 요 달러 사인 is not defined 이 문법이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작성한 이 jQuery 문법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마치 이렇게 쓴 것처럼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게끔 다시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녀석이 jQuery 라이브러리입니다. 지금 샘플에서는 jQuery 라이브러리가 JS 폴더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로드를 한번 하고 볼게요. create, source, JS 폴더 안에 이렇게 해서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 로드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류 없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문법이 되겠고요. 지금 앞서 자바스크립트로는 이렇게 길게 어렵게 선택하고 그 요소의 CSS를 바꾸는 것도 이렇게 문법이 달랐지만 이제 jQuery가 만약에 로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저렇게 짧게 써도 이거 내부 안에서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줘서 변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02번 jQuery 로드 보도록 할게요. 자, jQuery 로드 지금 좀 전에 JS 폴더 안에 저는 미리 다운로드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저거를 그대로 로드 해도 되고 그러니까 JS 폴더 안에 이렇게 로드를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사이트에 가서 직접 로드하는 방법도 있어요. jQuery.com 들어볼게요. 자, releasejQuery.com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압축 안 돼 있는 거, 압축되어 있는 거, 아주 필수적인 소스만 있는 거, 그거에 압축되어 있는 버전. 저는 그냥 모든 기능이 다 있는 미니파이드 요걸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를 복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대신에 이렇게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 웹디자인 기능서 시험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못 가져오고요. 시험장에서는 앞서 이 폴더와 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경로 잘 확인해서 로드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불러와도 되고 어떻게 불러와도 된다. 스크립트해서 source하고 JS 폴더 안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로드해도 된다. 자,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고요. 대신 얘는 외부의 서버에서 가져오니까 지금처럼 인테그리티에서 무결성 검증하는 코드까지 있는 거고 그 파일이 여러분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무결성 같은 거 인증할 필요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저는 긴 거는 주석 처리하고 다시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로드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전에 제가 H1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컬러를 H1의 요소를 선택해서 CSS 메서드를 이용해서 컬러를 블루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글씨가 파란색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jQuery가 로드되어 있고 그 뒤에 스크립트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법을 쓸 수 있으려면 jQuery 라이브러리가 미리 로드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얘를 먼저 쓰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검사를 해보면 도대체가 저 달러 사인이 뭐니? 라고 해서 브라우저가 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jQuery 문법을 쓸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jQuery 요소를 선택해서 파일 또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걸어줘야 이상 없이 로드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앞에 있는 거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선택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달러사인 안에 선택이 있어서 이걸 선택하는 문법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얘는 이제 메서드예요. 함수고 이 함수의 컬러라는 속성의 값을 블루로 해서 이렇게 인수로 값을 넘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자 여기는 속성 값, 성값, property value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자,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id 선택하는 방법, div 선택하는 태그 선택하는 방법, 클래스 그리고 css 선택자 하는 방법 그렇게 다양하게 있었지만 jQuery에서는 여기 이 가로 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css의 모든 선택자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냥 CSS 선택하듯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요소만 선택할 수 있는 그 CSS 문법만 아시면 돼요. ID로 구분하실 필요도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O를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스타일 변경했던 이 문법을 조금 더 보면 이 대상에 이 명령어를 실행한 거거든요. 이 대상에 이 함수가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에 이 함수를 전달해서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고 이 대상에 적용될 명령이에요. 또 여기 점 찍고 앞에 있는 요소에 요 H1에 점 찍고 CSS 메서드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이 요소가 jQuery 객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달러 사인하고 H1이라고 하면 우리는 만든 적도 없지만 미리 이 라이브러리에 설계되어 있는 모든 게 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이 jQuery 객체 안에 쓸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이 CSS든 이벤트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메서드가 이미 다 여기 안에 쓸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이 대상한테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점 찍고 이렇게 CSS 또는 클릭 이런 메서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객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택자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건 똑같이 쓰면 되니까 복사해서 선택자도 마무리를 해놓겠습니다. 브라우저면 보면 이렇게 해서 선택자라고 해서 색깔 잘 바뀌어 있고요. 자, 스타일 한번 볼게요. 자, 스타일 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에서 요소의 스타일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H1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H1 선택하고 그 요소의 CSS 메서드를 이용해서 컬러라는 속성의 값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컬러 그리고 블루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스타일 변경도 라이브 서버로 열어볼게요. 그럼 스타일 변경에서도 색깔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인제 얘한테 폰트 사이즈까지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같이 쓸 방법이 없고요. 다시 써야 돼요. 얘에다가 폰트 사이즈라고 하고 20 픽셀 이렇게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스타일이 변경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법을 보면요. 이 CSS 메서드라는 거 안에다가 인수 두 개를 넘겨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CSS 메스에다가 이렇게 인수를 넘기는 이 방식은 한 번에 하나의 속성뿐이 못 넘겨요. 그래서 여러 개의 속성을 적용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각각. 자, 요거를 조금 불편하니까 조금 더 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했고. H1을 선택해서 CSS 메서드를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 속성을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property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color blue라고 했고요. 값이 연결될 때는 다시 콤마하고 이번엔 폰트 사이즈 20 픽셀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그냥 써도 되지만 지금처럼 문자까지 섞여 있으면 반드시 따옴표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저장하고 보시면 저장하고 보면 똑같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고 앞서와는 달리 첫 번째 이 CSS 메서드 첫 번째 인자에 앞서는 따옴표가 있었지만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속성과 값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속성에다가 따옴표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 같이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으로 구분되는 CSS 속성 값이 있다고 하면 하이픈을 없애고 그 뒤에 이름을 이렇게 대문자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게 뭐 폰트 스타일도 있을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 뭐 이런 것들이 다 하이픈을 없애고 대문자로 써야 돼요. 다음으로 스타일 2 해서 이번에는 다양한 속성들을 한꺼번에 다 적어 볼 건데 회전까지 한번 걸어 볼까 해요. 브라우저에서 내용 보고 있고요. 저는 H2를 선택을 해서 이번엔 변수에 적어 볼게요. 레트하고 컨텐트의 타이틀이라고 했고요.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보통 숫자로 시작하지는 않고요. 숫자를 쓰고 싶으면 뒤에 쓰고요. 특수 문자는 하이픈이나 언더스코어 아무거나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 구분을 해줬고요. H2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불러올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는 이 H2 요소가 어디 있는지 다시 찾아가지고 명령을 실행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컨텐트 tt라는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쓰지 않고 이제 얘를 쓰면 아까 변수를 잡았던 저 요소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아까 내가 찾아서 여기 저장해놨던 저 요소에 불러와서 스타일을 변경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브라우저를 다시 돔 트리를 다시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스크립트의 효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CSS 메서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color blue opacity 는 순수하게 숫자만 들어오는 거니까 따옴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 40 픽셀 그다음에 회전을 걸 겁니다. 회전을 거는데 중심점도 바꿀게요. 트랜스폼의 origin을 왼쪽 상단으로 바꾸겠습니다. 0, 0, 왼쪽 상단. 그 다음에 회전을 걸어 볼게요. 트랜스폼의 rotate 20 degre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화면과 같이 좀 전에 이 요소에 어디요?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20도 이렇게 건 거예요. 자, 여기서도 주의할 점 이런 거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이픈 없애고 대문자로 들어왔죠? 그리고 요거 우리가 CSS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속성이 여기에 오고 그 안에 들어올 값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CSS가 익숙하다면 jQuery 이렇게 해서 스타일 바꾸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어디에 작성을 해볼까 하냐면요. 지금 헤드와 헤드 사이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요소를 선택하고 마찬가지 색상과 폰트 사이즈를 바꿔볼게요. 제가 H1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요소의 CSS 메서드를 이용해서 컬러를 블루로 폰트 사이즈를 20 픽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H1에다가 분명히 컬러는 블루고 폰트 사이즈 20이라고 했는데 적용이 되지 않아요.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왜 안 될까? 콘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을 보면 그 어떤 얘기도 없네요. 그죠? 얘가
원래 이제 요거 이제 클릭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에러가 빵 날 것 같은데 지금 왜 얘가 적용이 안 되면요. 자, 우리 작성한 스크립트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면 헤드 내에 있어요. 자, 브라우저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스크립트가 있네. 로드하고 여기 H1 요소를 선택해서 컬러를 바꾸라네. 라는데 그걸 실행하려고 들었더니 아직 브라우저는 바디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바디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누가 누구의 형제고 부모, 자식인지를 아직 모릅니다. 즉 돔트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문서를 아직 다 읽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바로 H1을 선택해서 색깔을 바꾸려고 하니까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스크립트가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있을 때 이 스크립트가 작동되게 하려면 여기에 이벤트가 필요해요. 이벤트를 누구한테 걸 거냐면 다큐멘트에 걸어볼게요. 다큐멘트에 ready 이벤트가 일어나면 함수 이히를 해 라고 해서 펑션 넣어줬고요. 이 코드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지금 제가 작성한 이 코드는 언제 작동하게끔 되는 거냐면 문서에 ready 이벤트가 땅 뜨면, 즉 문서에 ready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 실행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시 기다렸다가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저장하고 보시면 네, 색깔과 폰트 사이즈가 잘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크립트가 만약에 바디 태그가 읽히기 전에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다큐멘트 레디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코드가 어디에 있으면 이 바디 안에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면 굳이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라는 이 라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이렇게 처리해도 당연히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는 이 헤드와 헤드 사이에 로드하는 것보다는 바디의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바디 태그 바로 전 위치, 이 위치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크립트가 하는 역할이 화면에 내용을 표시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뭔가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스크롤 내렸을 때 뭔가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이미 화면에 구성 요소가 다 뿌려진 다음에 그 이후에 실행돼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 다 대부분 스크립트로 작성하니까 여기 있어야 빠르게 브라우저가 HTML과 CSS를 다 읽어서 화면에 보여줄 대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립트가 작동하는 겁니다.